진짜 대한민국 여권이 맞습니까? 출입국 관리소에서 근무한 지 12년 차인 데이비드. 그는 미국 A국제공항의 베테랑 입국 심사관으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여행자들을 하루에도 수백 명씩 상대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데이비드는 입국 심사대를 지키며 각국에서 몰려온 여행자들의 여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권의 정보와 실제 인물 간의 일치 여부, 여행 목적, 입국 기록 등을 검토하는 그의 일상은 대부분 기계적인 반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대기줄에 서 있던 젊은 아시아 여성이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었는데 그 여권은 마치 발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상태가 너무나도 완벽했던 겁니다. 보통 여행자들의 여권은 오랜 사용으로 구겨지거나 손때가 묻는 경우가 흔한데 이 여권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 여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데이비드는 이 여권이 너무나도 완벽한 상태인 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실 최근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서 발송한 경고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한국제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밀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국제공항에서는 여권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한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무려 190개국 이상으로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에 드는 여권 파워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는 세계 여러 공항에서 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만큼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도 쉬웠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아침 업무를 시작하며 간단한 보안 브리핑을 받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는 시도가 최근 몇 주간 급격히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조된 여권은 겉으로 보기엔 진짜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를 소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도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되지만 반대로 그 신뢰도를 악용하려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위조 여권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데 더없이 적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여성은 데이비드의 질문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데이비드는 그 대답 속에 숨어있는 미묘한 불일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과 실제 여성의 외모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여권을 전자 시스템에 스캔하며 국제 여권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직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캔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최근 한국 여권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조직의 정보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조직은 과거에도 여러 나라의 고신뢰 여권을 위조하며 국제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최근에는 특히 한국 여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스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 하나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결과를 본 데이비드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진짜 여권으로 판명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여권은 최근 몇 주 동안 무려 5개국을 오갔으며 각국의 출입국 기록이 너무나도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여권을 사용해 치밀한 계획 아래 이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권을 여성에게 돌려주기 전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방문하신 나라에서의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데이비드는 그 순간 여성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성의 답변과 표정 변화에서 무언가 더 알아내야 한다고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마디 질문으로 넘어가기엔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서 뭔가 이질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은 이번에도 대답은 했지만 조금 더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제 삼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계세요. 이 답변은 논리적으로 어색하진 않았지만
여권 기록을 검토했던 데이비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전 여권에 찍힌 출입국 기록에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데이비드는 여성에게 공손히 요청한 뒤 내부 시스템에 추가로 접속했습니다. 국제공항에서는 입국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만 필요할 경우 더 깊이 있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이비드는 여권의 소유자가 과거 사용한 기록들과 대조하며 그녀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데이비드는 또 다른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권의 소유자는 기록상 한국을 떠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녀가 주장한 여러 나라를 방문한 기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즉시 보안팀에 알렸습니다. 잠재적 위조 여권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안팀이 도착하는 동안 데이비드는 여성에게 몇 가지 더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질문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두서가 없고 모순이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보안팀이 도착해 여성과 여권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권이 진짜라는 점이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다. 범죄 조직이 이런 수준의 위조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위협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마주했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복잡하고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안팀의 조사 결과와 이 여권이 진짜로 어떤 의도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성과 여권을 보안팀에 넘기고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위조, 시도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보안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권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정품 여권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팀의 팀장이 전한 말에 데이비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품 여권이라고요? 그럼 소지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보안팀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위조 여권 소지자가 아니라 실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권은 한국에서 도난된 여권 중 하나로 정교한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이비드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를 넘어 국제범죄 조직에게는 금광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로부터 전송된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위조된 한국 여권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위조 기술이 매우 정교해서 현지 공항 직원들도 구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한국 대사관의 특별 요청으로 전문가들이 파견되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권의 소지자인 여성이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종종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 그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거나 협박을 통해 일을 시킵니다. 이 여성 역시 범죄 조직의 희생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안팀은 판단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조사 중 그는 한국 정부가 여권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여권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특수 홀로그램, 레이저 조각, 생체, 인식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 공항에서 쉽게 진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조차도 범죄 조직의 교묘한 수법 앞에서는 완벽히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더 깊이 관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보안 절차를 개선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는 공항보안팀과 협력하여 앞으로는 한국 여권과 관련된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비드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단순히 출입국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보안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데이비드는 도난된 여권이 어떤 경로로 여성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안팀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하여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는 범죄 조직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은 단순히 여권을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난된 여권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처럼 신뢰도가 높은 여권은 프리미엄 상품으로 불리며 일반 위조 여권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보안팀과의 논의를 통해 조직의 주요 전략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항이나 호텔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 여권을 훔치거나 소지자가 방심한 순간을 노려 가방을 통째로 훔치는 방식으로 여권을 손에 넣습니다. 이후 이 여권들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 이름과 사진 등 일부 정보를 조작한 뒤 완벽히 새로운 신분증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점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위조 여권은 전자칩이나 정교한 보안 요소를 통해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도난된 여권은 원래부터 진짜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안팀은 도난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여성의 신분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한국인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출신의 대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여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된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만난 한 지인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통해 여권을 입수한 뒤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녀가 진정으로 범죄 조직의 희생자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국제 범죄 조직들은 종종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감추는 데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여권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일은 그 규모와 정교함이 전례 없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신뢰도가 이런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데이비드는 문득 자신이 한국 대사관 또는 관련 기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여권의 보안 시스템과 절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다른 국가의 보안팀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보안팀에서 추가 보고서가 데이비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닌 국제적인 미립국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단순히 미립국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이용해 유럽, 미국, 캐나다 같은 국가로 주요 인물을 잠입시키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위조 여권뿐만 아니라 실제 여권을 도난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획득하는 등 여러 수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권을 소지한 여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데이비드는 보안팀에 물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한 중개자에 불과했습니다. 범죄 조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죠. 그녀도 이 네트워크의 정체를 완전히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은 범죄 조직의 손에 넘어간 도난 여권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적은 금액이었으며 그녀는 이를 단순한 심부름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신문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 자신을 협박하며 거짓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공항 내 다른 심사관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 처음이야. 우리가 정말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 한 동료가 회의 중 이렇게 말하자 데이비드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여권 자체가 아니야. 오히려 한국 여권이 그만큼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지.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야. 데이비드는 한국 여권이 가진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철저한 여권 보안 시스템을 운영 중이야. 이번 사건은 그 시스템조차도 뚫으려는 범죄 조직의 정교함을 보여줄 뿐이지. 한국 여권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데이비드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권이 아무리 정교하고 신뢰도가 높더라도 공항에서의 심사 과정은 결국 사람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미묘한 의심이 드는 경우 심사관이 얼마나 세심하게 대처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운이 좋았던 거야. 만약 저 여권을 그냥 통과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데이비드는 과거에 자신이 놓쳤을지도 모를 수많은 사례를 떠올리며 더 정밀한 교육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뒤 데이비드는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새로운 검증 절차를 제안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도난된 여권에 대한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전 세계 공항에 확대 적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화된 보안 체계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며 데이비드와 그의 팀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국 여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국제 범죄 조직이 노리는 것은 여권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국가 간 관계를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보안팀과의 후속 회의에서 데이비드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범죄 조직은 단순히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실제 여권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경로를 통해 자신의 사람들을 국가 간 이동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이 타겟이 된 것은 단순히 신뢰도가 높아서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보안 분석가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며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의심에서 벗어나기 쉽죠. 이번 사건도 조직의 전체 계획 중 일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안팀의 추가 조사로 인해 여성의 여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여권은 실제로는 6개월 전에 한국의 한 공항에서 분실 신고가 접수된 여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분실 기록은 시스템에 완벽히 반영되지 않았고 조직은 이 틈을 이용해 여권의 정보를 정교하게 수정한 뒤 새로운 소유자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직은 단순히 여권만 훔친 게 아니라 출입국 기록까지 조작한 겁니다. 데이비드는 기록이 조작된 정황을 보며 범죄 조직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단순히 개인적인 미립국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는 보고서를 읽다 눈에 띄는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여권이 사용된 국가 중 일부는 대체로 범죄 네트워크의 경유지로 알려진 곳들이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특정 국가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데이비드는 이 사건이 그곳을 중심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인터폴에 연락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인터폴에서 받은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여권 등 신뢰도가 높은 여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데이비드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공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계획은 미리 차단되었고 관련된 네트워크는 당국의 수사로 점차 해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범죄를 막아낸 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교훈을 남겼다고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 여권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여행 문서가 아닌 그 나라의 신뢰와 국제적 위상을 상징하는 브랜드와도 같았습니다. 이 여권을 손에 들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환영받을 자격이 있어. 그만큼 그들의 나라가 쌓아온 신뢰가 깃들어 있으니까.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한국 여권을 가진 여행자들에게 더욱 세심한 태도를 가지려 했습니다. 오해 없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들의 여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국제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대사관에서 데이비드에게 감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악용하려는 범죄 조직의 활동을 저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세심한 관찰력과 빠른 대처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추가적인 감사로 한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작은 상자를 열어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한국 전통차와 아름다운 한글이 새겨진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는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지만 이를 막는 일도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해. 그는 공항 내 심사관들뿐 아니라 국제기관들과의 협력도 더욱 긴밀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데이비드는 또 다른 한국 여권 소지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젊은 남성이었는데 환한 미소로 여권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처음 와보는 거라 좀 떨리네요. 데이비드는 여권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여행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 신뢰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 그는 여권을 돌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을 마음껏 즐기세요. 대한민국의 여권 소지자라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 사건은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공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높은 신뢰도는 단순히 국가의 자랑이 아니라 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여권 한 장이 그 나라의 얼굴이라면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여권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믿음직스럽고 안전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